네, 출퇴근 대통령. 층에도 다 취했어요? 네. 책상도 다 이제 마련하고 잘 좀 부탁합니다.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래. 사실은 촉박이는 일부만 해놓고 좀 톡톡이라는 게 사실은 좋아. 대방이. 네. 편하게 얘기를 합시다. 근데 왜 한 방향으로 자꾸 이러고 있지? 모든 비서가. 공간을 확보 때문에 공간이 좁아져요. 조금만 통. 예. 그래,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소통관보다 좀 많이 좁은 것 같아. 식사 하나하나가. 괜찮아요? 좀 작네. 의자는 뭐 일하는데 불편하고. 내가 좀 작네. 너무 좋은 거 앉아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어디? 여기? 네, 지난 10일이었죠.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이른바 용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 대통령 관저가 이제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서초동 아파트에서 용산 집무실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윤석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애기한테 빠빠해주는 영상도 있고 안녕 안녕 이러면서 막 같이 되게 그런 모습. 축하드립니다. 세다고 막 산폭 무너졌다고 시끄러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집터 그 세다는 거 다 없어지고 이제는 땅에 기운이 막 돋아나요. 대통령이 태어나셔서. 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행복해해요. 네, 대통령 출퇴근 취임 전부터 사실 교통 혼잡에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심각한 정체는 없었다고 알려졌지만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교통 통제로 불편을 겪었다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두고 지각이다, 칼퇴다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재섭 위원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초반에 출퇴근하는 일 자체가 워낙 또 처음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다소 좀 초반에 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 주민들, 그다음에 서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를 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면 4차선 도로의 한쪽 차선만 이용해서 출퇴근을 한다든지 하면서 시민 불편들을 최소화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다소의 약간 혼란들이 있었을 뿐이고 앞으로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많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경호에 대한 문제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경호, 근데 하지만 출퇴근로를 조금 바꿔가면서 이렇게 보안에 좀 신경을 쓰면서 경찰력들을 충분히 배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호에 대한 논란도 이제 곧 없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출퇴근 시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들을 다 보고받고 계시고 때로는 또 용산에서 계속 체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챙기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런 출퇴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은 아주 근시일 내에 다 정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청와대 삼청동에 청와대에서 이제 관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몇 시에 출근을 하고 퇴근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에서 나오는 시간, 또 집에 들어오는 시간, 이 퇴근 시간이 다 체크가 되잖아요. 이러면은 좀 뭐 이원정이 뭐 어떻습니까? 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겪어야 될 하나의 시행착오일까요? 좀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일반 시민들과 좀 가까운 공간에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청와대를 구중궁궐이라 한 이유도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거의 대통령이 출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랐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졌을 때 보면 대통령이 거의 관저에 출근 안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 집무실에 출근 안 하고 주로 관저에서 일을 봤다.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했을 때 참모들이 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제대로 못해서 그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됐고,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지금 청와대 가면 이제 본관이라고 있습니다. 본관 집무실을 빼서 사실 비서동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겼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자들하고 공간은 여전히 멀었어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춘추관은 아예 담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쪽 안에서 뭔가 행사가 있을 때만 들어가지 또 이쪽에서 나와야 이제 대통령을 만나든지 하지. 그렇죠. 5년 내내 기자회견 등등 해서 한 게 딱 10번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은 굉장히 질문에 배고파했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통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 쌓여왔던 청와대의 어떤 문제점, 그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을 하겠다. 개혁을 한 방법은 결국은 청와대를 옮기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옮겼고, 그 용산으로 옮기면서 예전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제 과연 이게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할 것인가가 제일 관건이겠죠. 사실은 이제 이 용산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또 참모들과 어떤 이 결합도가 높아진 반면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세종시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 내각과의 거리도 저는 상당히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대통령실 청사 비서관실을 직접 둘러보면서 또 직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나왔었는데요. 뭐 비서관실 책상이 한 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의아해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아직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 교수님, 최 교수님이 하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뭐 할 얘기 없는데 별로 어쨌든 어수선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직 그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다 리모델링이 안 된 상태고 임시로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집무실 같은 경우도 지금 5층, 2층 집무실도 마련이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서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외부 일부는 또 그 정부 청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옮겨와야 되니까 아직은 자리를 좀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책상도 일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리모델링해서 비서진들이 좀 잘 일할 수 있는 정착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길어지면 국민들을 볼 때는 청와대나 이제 비서실 업무가 제대로 잘 돌아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좀 리모델링이 다 돼서 비서진들도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직은 뭐 일부는 또 계속 공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자, 윤 대통령은 어제 그 대통령실에 새로 마련이 된 그 출입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 취재진들과 활발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전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실까요? 어떤 현안이 생기면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자주 소통을 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뭐 좀 자주 올게요. 국민들이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대통령 이렇게 아침에 자연스러운 질문 다 좋은 거죠? 이것도 계속 질문 드려도 되는 거죠? 저 메인 클래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이게 아닙니까? 예전에 취임하시고 기자들 돼지고기 도착하게 끓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청사 마련해서 가면은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주방이 아직 안 됐어요. 어디 식당에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네, 지금 때마침 지금 방송 우리 시간이 딱 점심 시간인데 저도 김치찌개가 생각이 납니다. 예. 어쨌든 김재섭 위원장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제 취임 초죠. 정말 초인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소통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나왔습니다만 좀 어떠세요? 좀 기대가 될까요? 저는 앞서서 좀 아직까지는 혼란이 좀 덜 정리된 느낌은 좀 들지만은 가장 제가 의미 있게 봤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첫 출근을 하는 동시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이전을 하겠다. 이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산 집무실로 이전을 한 데 가장 큰 목표는 결국 소통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자들과 얼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느냐 이게 핵심이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용산 집무실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층이 기자들이 배치를 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을 좋든 싫든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자료화면에서 봤듯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상태인 것이죠. 네. 사실 소통이 과연 가능하느냐, 청와대에서도 소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용산 집무실을 간다고 더 나아지느냐라고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기자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밀어버린 거거든요, 스스로를.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 받을 수밖에 없고 출근 과정 속에서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이상 지금 네. 기자들과 마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라도 저 아까 첫 장면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들과 소통하는 장면 그리고 첫 질문에 아침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장면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통령 출근길 배웅에 나선 김 여사의 모습 영상으로 보시죠. 아까 출근하냐? 네, 또 온라인에서는 취임식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음주를 김건희 여사가 눈빛으로 말리는 듯한 영상이 그렇습니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실제 애주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시절에는 굉장히 애주가였습니다. 네. 뭐 좋게 말해 애주가지만 술을 많이 이제 드시고 예. 사실 그걸로 많이 스트레스도 풀고 또 소통도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이 대통령 업무라는 게 이게 선거운동 전 과정도 그렇지만 굉장히 참 이 그 스트레스도 많고 또 이 시간도 많이 없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 아마 윤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이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굉장히 경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즐기던 술도 그렇게 많이 못 드시고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되다 보면 네. 이게 사실은 거의 24시간 업무거든요. 계속 왜냐하면 긴장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네.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그 뭐 미사일 발사나 뭐 등등 그러니까 중요한 사태가 있으면 참모들이 가서 관제 가서 깨웁니다. 직접. 네. 그래서 그걸 결정을 받아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그런 경무에 이제 시달릴 것이고요. 또 매일같이 오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 이제 약속들이 있고 또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만찬이라든지 각종 또 행사, 그다음에 외교 행사가 꽤 많습니다. 아마 이제 외국에 이제 순방도 가야 되고요.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아마 건강 문제가 가장 아마 이 김건희 여사한테는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이 건강을 잘 챙겨야 이제 일을 잘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아마 좀 술을 줄여야 된다. 네. 아마 이런 이제 조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술을 좀 입에 대는 거를 아마 좀 옆에서 이제 제어를 하고 네. 그 아마 앞으로 이제 윤 대통령도 본인도 이 이제 그 일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술도 좀 줄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줄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이 예. 스트레스를 어떤 방법으로 또 풀지 사실 이 문제도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꼭 휴가를 갑니다. 휴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그쵸. 이제 예. 별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가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시면 그거 왜 있어? 옛날에 청남대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군데 있다가 다 없애버렸고. 지금 저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도 그것도 마찬가지. 일반인들 개방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지 이게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트레스 받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조건도 저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맞아서 좀 새로워진 풍경들 저희가 네.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